가운데 폐해 그리고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사실 대책을 한 번도 내놓지 않지는 않았습니다. 대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판의 문제의식에서 토론을 발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정사업본부에서 집배원분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문제는 아예 제로에서부터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논의 궤적들이 워낙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우리 사장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기획추진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권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에 대해서 여전히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 이걸 저는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현장에서 어떤 폐해가 있는지, 그 다음 우정사업본부 대책에 대한 비판, 마지막으로 저희는 사실 이제 법적인 전문가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어떤 대안이 가능할지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권고가 나온 지 좀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의미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2017년도 당시 집배원분들의 노동 시간에 저희가 정말 최초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이 노동 시간에 대한 합의를 했어요. 저희 사업장이 유난히 노동조합과 사용자 측의 연간 노동 시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습니다. 1년에 한 500시간 정도 차이가 났어요. 저희는 2,900시간이다. 근데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2,400시간이다. 2,400시간도 굉장히 길지만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2017년도에 법적인 합의로 2,745시간이라는 게 있었고 이걸 이제 1단계, 2단계 장기적으로 이제 줄여나가라는 합의를 했습니다. 당연히 즉각적으로 주 50시간, 주 48시간을 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1,800시간까지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합의를 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단계적 실현 방안으로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2017년도 당시에 30%에 그때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거를 50%, 장기적으로 1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 출퇴근 시간과 인정 출퇴근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양측은 중요하겠다. 1,8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꿈과 같은 노동시간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OECD에서 세 번째로, 네 번째로 노동시간이 긴 우리나라에서 1,800시간이 어떻게 가능하냐. 1년 365일 중에 토요일, 일요일, 이제 광고 휴일과 저희 노동자가 이제 공무원 보면 좀 많이 안 쉬기도 하시는데 노동자까지 포함하면은 200 며칠이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 집배원분들이 토요 근무까지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노동 시간이 길었었고요. 저희가 토요 근무를 없애는 걸 합의하면서 사실은 노동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 법으로 보장된 연가입니다. 집배원분들이 1년 평균 발생한 연가가 한 20일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쉬는 날을 다 빼고 연간을 내가 만약에 원장이 다 쓴다면 연간 근무일이 225일이고 이것을 이제 1년에 45주 해서 1,800시간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8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냥 이렇게 멀리 지향해야 하는 이상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건 이제 그 토론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정사업본부의 그 경영합리화 계획에 보면은 이제 매년 집배원분들 연간 노동시간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2021년도에 예상이 1990시간인데요. 사실은 1986시간이었어요. 2021년도에 우정사업본부가 집계한 집배원분들 연간 노동시간은. 근데 저희 노동자가 사실 동의하지 못하죠. 그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다 맞다 치더라도 2022년도의 목표가 2021년도와 똑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앞으로는 더 집배원분들 노동시간 줄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근데 아까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똑같이 올해에도 집배원분들은 36% 연가만 써라. 격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총괄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사실 저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당장 바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두 번째
제안으로는 소요 인력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건 앞에서도 많이 배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본 인력을 제외한 경배를 전담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퍼센테이지로 6.9%까지도 제안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의미를 좀 오늘 한번 다시 짚고 여전히 이제 집배원들이 어떤 노동 조건에 놓여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경배 폐인제 이제 연화 사용 현황은 워낙에 많이 나와가지고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더 많이 늘었다고 하면 늘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여가 같은 걸 쓰지 못하는 현실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연히도 집배원분들이 경배할 때 훨씬 더 노동시간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 영역을 맡겨서 집배원분들 한 8,000분 정도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이제 경배하지 않을 때는 8시간 15분, 이제 경배를 할 때는 10시간 2분, 1시간 47분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노동시간, 순수 노동시간이죠? 여기 1시간 점심시간, 그다음 1시간 쉬는 시간, 이런 것들까지 더하면 사실 집배원분들이 체감하는 노동 시간이나 노동 강도는 여전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줄지 않는 안전사고가 좀 뒷받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2018년도부터 21년도까지 이제 안전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보면은 이제 점점 줄거나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같은 기간에 이제 교통사고 현황이라든지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 같은 경우는 점점 줄고 있거든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는 것을 집배원분들이 급하게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지금 우정사업본부가 몇 년째 안전공문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정책적으로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출국할 때 오토바이 타고 나갈 때 안전하게 일하세요 라는 말로는 집배원분들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올해만 집배원분들 중에 뇌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신 분이 3분입니다. 다들 코로나로 인한 경배, 그다음에 일상적인 경배로 인한 사실 피로가 축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수 연구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배를 하면 서두르는 경향이 99%의 집배원분들이 있다고 했고 그 중에 54%가 사고를 겪었습니다. 저희가 사고 내역을 간단하게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워드클라우드로 만들었는데 보면은 사고, 넘어짐, 급한, 익숙하지 않은, 모르는 이런 것들이 많이 단어가 잡혔습니다. 이거는 모두 비슷하게 겪는 문제인 거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더 경배라는 제도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총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경배에 대한 대화를 내놓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쓰이는 경배 업무 후정 프로세스를 보면은 전제 조건으로 집배팀 조정을 해서 대팀제 10명이 한 팀이었는데 20명이 한 팀인 걸로 늘린다. 그럼 경배를 해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겠냐. 대신에 1년에 60일 경배하던 거 팀원이 늘어났으니까 120일 경배하겠죠.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제 그 대안을 내는 것 자체가 현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오늘 이렇게 멀리서 많이 와주신 것도 사실 이 경배를 우정사업본부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대책이 집배원분들을 오히려 더 힘들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집배원분들, 저분들이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가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 포럼은 글에 좀 비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인력 충원이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경배 대책도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저희 노동조합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7월 23일에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배원 총궐기를 하고 대통령 집무실에다가 요구안을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정사업본부가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우정사업본부는 예비인력률 6.75를 정원에 반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경배 전담인력 운영부가는 알아서 경배업무 방식 적용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이제 기획추진단 본부안과 완전히 배치되는 운영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정사업본부가 기획추진단 본부를 받아들여서
겸배 전담 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역시는 또 이제 집배원의 휴식 시간은 2시간당 15분을 인력 선정 기준에 포함했다라고 하는 건 아까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휴식 시간 이외에도 국제노동기구의 권장 여유, 그 다음에 무거운 중량물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량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워낙에 바깥의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 같은 특수성까지 다 포함을 하라고 사실 공고를 했었는데 이에 대한 부분은 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우정사업본부는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평균 근무 소요 시간을 산정한다고 하긴 하는데요. 저는 주 40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1년의 근무일수를 며칠로 잡냐라는 게 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그 훈령으로 이제 소요인력 산출 기준을 갖고 있어요. 거기 보면 연간 근무일수는 365일에서 법정 휴일만 뺍니다. 연가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연가 근무일수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 40시간이 아니라 1년에 며칠 일을 하느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노동조합 입장에서 좀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일단 겸배 대체 인력은 필요하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우선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도 당시에 집배원분들이 연가를 10일 쓰기 위해서는 4.5%의 여유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2017년도 집배원분들 인력 기준으로 했을 때 4.5%고 그리고 이제 연가 10일이 아니라 발생한 평균 연가 20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최소 9% 이상의 대체인력 비율이 저희는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중간에서 광고했었던 것처럼 병가 그리고 뭐 교육, 그다음 건강검진 등의 날짜들도 좀 포함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 인력 증원은 아예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대체 인력 충원도 사실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정규 집배원 2,00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라고 하는 공고가 아직 다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집배원분들 초과근무는 늘상 발생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이제 인력 증원과 겸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 인력에 대한 비율 합의 이런 것들이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답변을 사실 제대로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서 좀 답변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같이 지식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